김정은 체제가 집권해서 2012년 9월 25일에 법령으로 공표되고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대학 가는 부류, 그다음에 군대 가는 부류, 사회 직업을 받고 나가는 부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율은 대학은 10% 내지 15%, 군대는 35% 이상, 그리고 사회에는 몇 퍼센트가? 50% 이상이 가죠. 네. 남한은 대학에 몇 퍼센트 가는지 아시죠? 80. 80% 이상이 가죠. 가나도 그렇게 간다면서. 가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여하튼 북한의 학제에 기초해서 그러면 북한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오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의 생활 일상은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대학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소학교 학생들의 생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 규칙이 있고 소년단 규약을 준수하면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집단주의 생활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정치조직 생활, 충실성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에서 나만하고 다른 게 집단 등교. 선생님 집단 등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침에 이제 집에 관계없이 그 주변에 이제 같은 학급시 무조건 아침에 등교할 때 줄을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사흘 정도로 노래 부르면서 집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무조건 그와 등하교를 같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등교도 하고 학교도 하고.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소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우리 최경호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일반적으로 다 같고요. 수업 시간 그런 거는 남한하고 조금 차이 나고 45분, 40분 이런 차이가 정도가 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생활을 의무적으로 여기처럼 자율적인 게 아니고 뭐 학부모님 통해서 신청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신청서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국가로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다 조직 생활을 해야 돼서 2학년부터는 조선소년단에 가입해가 지고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소년단 넥타이 또 소년단이나 배지를 달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생활 총괄을 해야 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는 여기랑 공부가 좀 다른 점이 그냥 공교육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오후에는 여기는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 가지만 북한은 학원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들 주도하에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는. 소조 활동이 네, 있죠. 방과후 소조 활동.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돼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남한하고 다른 게 담임 선생님 제가 남한하고 다르죠. 네. 1학년부터 저도 이제 남한 학교에 근무하지만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졸업, 소학교 5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정으로. 고정 담임 제도입니다. 그게 남한하고 틀립니다. 다음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초급 중학교 및 고급 중학교 학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게 있죠. 군사훈련이 있고 그리고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소년단 넥타이를 벗고 조직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노력동원이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사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충실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초상화도 닦아야 되고 동상도 청소해야 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대학 입학을 할 때 남한에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대학 입학 시험 전에 예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비 시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각 도 시별로 이루어지고 리스트를 매겨가지고 몇 등까지는 본인이 요구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전제를 줍니다. 근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 만약 경우에 내가 졸업하는 해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내가 사는 지역에 배당이 안 됐으면 그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대학을 지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학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학 기준이 첫 번째가 일단 중앙대학은 출신 성분. 출신 성분, 그렇죠. 그다음에 실력이죠. 그다음에 전문대나 이런 데에는 기술 전문 교육 같은 데는 출신 성분을 좀 약하게 보지만 중앙대학은
대부분 출신 성분을 고려해서 출신 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나에는 재수 제도가 있나요? 대학에 오래 입학 못하면 다음에 재수하는 제도. 있죠.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수능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공에 따라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해에 못 들어가면은 또 같은 해에 재수를 하고 다음 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따로 있거든요. 아, 우리 남한도 그렇죠. 네. 재수 제도가 있잖아요. 북한은 선생님 재수 제도가 북한은 재수 제도가 학생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오래 갔다가 못 가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3년은 무조건 단련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음 아까 말씀하신 현직생으로 입학을 해.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왔다. 적게는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왔다 해가지고 현직생입니다. 근데 선생님이나 저처럼 바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을 하면 직통으로 갔다 내지는 직발로 갔다 직발, 이래가지고 네. 직통생 내지는 직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복무 10년을 마치고 오는 대학생들은 제대군인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캠퍼스 생활을 좀 볼 건데요. 북한의 캠퍼스 생활은 어때요? 캠퍼스에서 남한은 자유롭죠? 네. 가나는 안 자유로워요? 되게 자유로워요. 또 가나는 네. 저희가 그 대학교 들어가면은 과목을 4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이상 과목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되면은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으로 졸업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녔는데 약간 조금 한국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대학교인데 저희 기숙사에 썼던 게 막 통금 시간 있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나는 전혀 그렇진 않아요. 100% 자유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 이거 문화 차이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